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한 해피투게더의 채은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역사를 노래하는 가수이면서 서원대학교 교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태선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네.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자, 무자, 길자, 최무길 독립운동가의 직계 손녀이자 현재 서원대학교 교양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태선입니다. 교수님, 네. 최무길 독립운동가 하면은 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 손녀로서의 활동은 어떠셨어요? 거의 뭐 알려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제가 노래를 통해서 저의 그 할아버님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게 역사적인 노래잖아요. 예.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머리맡에 안중근 의사님 책을 두시고 수십 번을 읽으시면서 또 밤에 혼자 계시는 때는 전쟁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뭐 대동아 전쟁 혼자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또 안중근 의사님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께서 하얼빈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학교 와서 공부를 또 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좀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노래를 4곡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진짜 선조가 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내가 이거를 진짜 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와서 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참 어려운 거였는데 그렇죠. 네. 그 노래로서 표현한다고 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지 업적을 밝히고자 평생을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그냥 현충원에 못 모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 업적을 밝히고자 하는 그 정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정사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 문화도 중요하고,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 역사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국가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 노래로 좀 불러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후손다우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알리고 싶다고 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이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을 위주로 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아버님께서 그 안중근 의사님을 늘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교수가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그 저희 할아버님께서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그때 시대적 배경에서 비슷한 연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같이 안중근 의사님 노래를 맨 위에다가 제가 CD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런 노래를 하시게 됐는데 몇 네. 곡이나 만드셨어요? 현재 4곡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노래를 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CD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잖아요. 보시면은 대한국인 안중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의군 최무길. 네, 노래 제목입니다. 네네. 좀 특이하죠.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그 다음에 강제징용
최방발 저희 아버님 아,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저의 어떤 3대의 어떤 척박한 삶을 노래로 담은 보고 싶은 아버지는 제 노래입니다. 예. 보고 싶은 아버지. 예, 제 노래.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 후손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노래로 좀 전달하고자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3세대를 제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교수님께서 노래를 부르는 네. 이유를 보면 예. 독특한 가치관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린 네. 시절에 예. 할아버지나 아버지 가족사에 대한 네. 말씀 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후손인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친구들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는 5 자식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님 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남매? 친척집에 예, 친척집에 맡겨놓고 만주로 독립운동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 만주로 가시기 전에 1920년도에 가셨는데 1919년도에 김천 평화시장에서 그 헌병 분대에 직접 뛰어들어서 만세 삼창을 하시고 옥살이를 하셨어요. 태국 시대 받으시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제 친척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때 독립운동 후손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거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막내 고모를 낳으시고 3개월 정도 돼서 돌아가셨어요. 30살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어머님이 안 계시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젖동량을 하시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머슴살이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총알도 사야 되고 뭐 총도 사야 되고 하니까는 집안에 재산이 다 없잖아요. 그런데 다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제 머슴살이를 하시게 됐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할아버지께서는 의식이 높으시다 보니까 한학자시거든요. 아버님도 한학자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한자를 가르치고 또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 사랑, 또 의식, 애국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좀 많이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분 지금도 한 분이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저는 이렇게 교수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 좀 해보자 해서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다녀오셨거든요. 1943년도에 가셨다가 46년도에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1년을 더 계시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강제징용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교수님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직접 발표하시고. 보니까는 아버님은 강제징용 다녀오시고 또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대단히 척박한 삶을 살게 됐죠. 이어서 3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원래 또 좀 가난하고 척박한 삶인데 어머니까지 안 계시다 보니까 저는 많이 어려웠죠. 근데 6살에 제 밥은 식단은 거의 반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보리밥을 물에 말아서 그게 다 제 식단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렵게. 그래서 가족사라고 하면은 좀 즐거운 이야기, 뭐 추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고 또 살아오면서도 성장하면서도 저는 많이 어려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봤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보지도 않았고, 네, 혼자 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갈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여기 청주에 와서 35년 동안 삶을 개척을 하는데 그 배움을 가지고 서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가족사는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게 눈물겨운 이야기들입니다. 다들 보면 지금 현재도 외부의 그 후손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추석 때 라면을 먹고 또 전기가 끊기고 그래서 직업이 거의 없죠. 60%, 70%는 거의 국졸이나 뭐 학력이 없다 보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손분들 그럼 뭐 해갖고 사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 질문해 보면 산에서 나물 캐고 뭐 있죠. 벌 키우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교수님 뭐 이거 벌 이번에 이래 해갖고 했는데 이거 좀 하나 팔아주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다들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저는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게 제가 학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다 보니까 옆에 교수님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면은 들어주기도 하고 아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근데 그분들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말할 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근데 뭐 그런 삶의 어떤 형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진짜 이 후손들이 말이에요. 나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들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도 어떤 지원 혜택을 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좀 힘들었겠지만 그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도 뭐 대학교 세 군데나 다니고 할 정도면 굉장히 투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학교 공부를 저는 사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정식적으로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라디오 듣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있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일반적이지 않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는 칭찬이었거든요. 영특하다, 기특하다, 잘한다, 착하다. 그 제가 칭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지금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혼을 한번 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칭찬으로. 학교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도 아버님을 뵈면서 제가 아 저렇게 사셔야 되나 보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자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르칠 정도 365일 글을 안 쓰는 날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 달빛에 그 전기 들어오지 않을 때 뭐 반딧 뿌려서 그 달빛에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글 쓰시고 그래서 하루도 글을 안 쓴 적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 아버님. 그래서 저 아버님께 아버지는 왜 공부를 하시냐고 제가 어릴 때 질문을 했거든요. 다 해도 끝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도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아기 키워가면서. 그리고 또 일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아버님께 여쭤봤죠. 일하시는데 지게 지고 일하시는 거 안 힘드냐고 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계속 편안할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힘들 때 전 아기 업고 다니면서 저 일했거든요. 아이고. 30대. 그래서 아기 봐줄 사람 없으니까 엄마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힘들 때는 이제 아버님 생각하면서 참고 그리고 학교는 지금 우리 서원대학교 또 충북대학교 석사 청주대학교 그래서 끝나면 또 학교 도전하고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아 힘들어도 그냥 공부는 해야 되나 보다. 아버님이 직접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늘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노래에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자기가 덕하고 취득한 게 있으면 또 사회에 베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또 나라 사랑을 일깨우고 또 나아가서 그분들을 또 아픔을 또 정신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또 뭔가 알리는 데 영향력을 미치면 저에게도 또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단순히 노래를 가지고 뭐 놀고 즐겁게 한다 그것보다 노래를 통해서 좀 많이 즐거움과 또 문화와 역사와 또 애국과 이런 의식을 고취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왔습니다. 아무튼 네. 아버님의 네. 그 칭찬에 네. 그 힘을 얻고 네. 환경에서 네. 선조들에서 내려온 그 DNA가 네. 진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지금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손녀로서 네. 그 선조들이 힘들었을 그 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뭐 예쁜 옷을 입고 또 학교에 오고 또 엄마 아빠 뭐 아버님 이래서 막 가족사가 단란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제가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태어난다. 집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도 다른데 나는 그냥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52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옛날 예전에 그때 강제징용 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못 오셨으면 제가 못 태어나는데 이렇게라도 아버님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자로 어려울 고자를 이렇게 쓰시고 아버지는 힘들 때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했겠죠. 근데 어려울 고자를 써 놓으시고 그 한자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애기였고 일하러 다니고 30대에 이렇게 할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 한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질 수도 없고 늘 또 불행하지도 않고 우리는 또 견디면은 좋은 날도 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뭐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아에서 오는 것들이.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모시는 어떤 정신, 효도 거기에서 저는 또 그걸 이어서 제가 아버님에 대한 효를 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느낀 건데요.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효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더하죠. 그쵸? 효도하는 마음은 아쉬움으로. 네, 더 효도는 왜 살아계실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셔도 저는 아버님의 이런 업적이나 할아버지 업적이나 또 나아가 우리 사회에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뭐 윤형수 열사님 이런 업적이나 이런 걸 알리는데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실 때 그 효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돌아가실 그렇죠. 때 못했으니까 그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꾸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노래가 또 있으세요? 네, 준비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난이 처해 있을 때 막 한이 서린 노래들 있죠. 한 많죠. 한오백년이라든지, 그런 막 진도 아래랑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음악을 옛날 풍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해서 가그라 38선
전선야구 이런 노래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적 배경에 그 당시 다 있었던 노래고 또 우리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노래들이죠. 그런 노래들을 재해석해서 제가 준비는 다 끝냈고 이제 12월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또 중요한 노래 정신을 담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라남도 여수의 윤형숙 열사님 노래. 열사. 근데 노래 제목은 영원한 등불로 해서 그 열사님을 제가 노래로 제가 직접 작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래는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잘 모르는 그쵸, 성함이에요. 전혀 모르시죠. 열사님인데. 네. 저도 3월 1일 되면은 전라남도 여수에 그 행사 때 제가 가서 이 안중근 의사님이나 제 할아버지 노래를 제가 부르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3일절만 되면 거기는 무슨 태극기 들고 행사를 해요. 옛날 이런 3.1절이라든지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되게 크게 하거든요. 이순신 광장에서도. 그럼 이제 저는 이제 KTX 오송역에서 내려가서 이 노래 두 곡을 부르고 올라오는데요. 네. 올해도 다녀왔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 또 다녀왔죠. 이런 노래 때문에. 근데 그분이 윤형숙 열사님이 1919년 여고 2학년이죠. 여고 2학년 때. 19년에. 네. 근데 3.1절. 3일. 네. 근데 거기 광주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3월 10일 한 1,000명 정도. 예. 거기 막 다 모여가지고 3월 1일이 아니라 네, 3월 10일 거기는 그래서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윤형수 열사님이 맨 앞에서 리더를 하신 거예요. 만세 운동을. 그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야지 뒤에서 뭔가 리더, 공중심리로 또 따라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태극기를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6가마니 만들어가지고 또 태극기 없는 사람들은 뭐 장갑을 흔들기도 하고 또 그릇 장사 하시는 분은 그릇을 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을 하겠다고 막 표현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팔이 잘린 거예요. 왼쪽 팔이. 일본 헌병 때 앞에서 하니까. 그래서 위에 상단이 잘렸죠. 그래서 태극기를 든 팔이 저까지 나가서 뭔가 막 정신을 잃고 낭자가 된 마당에서 오른손으로 팔을 줍지 않고 태극기를 주어서 다시 또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그죠? 그리고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쳤는데요. 형무소에서 또 고문으로 오른쪽 실명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해갖고 계몽운동을 31년 동안 하시고 계속. 나중에 1950년 또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또 9월 28일 날 총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도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독립을 하고 났는데 또 전쟁이 났고 또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의 중요성이 정말 이거 나라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즘 현재 다들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 쉴 때 공기가 필요하듯이 근데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것들을 이런 내용을 좀 학술적으로 밝혀서 국회 도서관에 제가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논문 내용이 이제 그분 조카분 되시는 분이 현재 88세더라고요. 윤치용 그 회장님. 근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26년 동안 이분을 알리고자 그 자료를 준비하고 하시고 했는데 뵈니까 저희 아버님을 보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논문도 쓰고 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노래도 작사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수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려고 여러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진짜 네. 힘들게 네. 나라 사랑을 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네. 그런 분이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안타깝기도 한데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듣게 돼가지고 이분에 대한 노래를 하시게 됐어요? 어떤 단체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아시게 됐는데 그분도 독립운동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후손끼리는 또 이야기하면 잘 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붙여있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붙여있던 이야기.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행사하는 데 가서 노래를 제가 어차피 이 노래 나와 있으니까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뭐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런 거는 거의 좀 되게 불편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참. 가족 중에 최고 가난한 사람 한 명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독립운동 하신 그 저희 할아버님께서 국가에서 뭘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뭐 신경을 덜 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표현 없이 묻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영양이 부족해갖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래도 저는 조금 나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예, 그분들이 못 하시니까. 예,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 놓으시면 논문도 좀 써드리고 또 역사적으로 또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집안에 그죠? 또 남는 자료도 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화 역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충북 청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 생각은 저는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우리 시에 뭐가 있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청주시에서 하는 일 이런 게 있으면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또 할 수 있으면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뭐 앞에서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하셨지만 이 홍보하고 알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독립운동에 연계가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현 시대의 독립운동가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시절이었다면 그 시절이었을 때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 무서워서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매번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해보세요. 근데 앞에서 팔 잘리고 아니면은 뭐 하는데 헌병대 와가지고 총칼만 봐도 저 사진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그분들이.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나라의 사랑이 아니면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일본 말 써가 억압돼서 막 또 땅도 다 뺏어가고 먹거리도 없고 쌀도 뭐 땅에 숨겨놓고 막 밭에 숨겨놓고 쌀 퍼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이거는 해봤자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거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시 또 모르겠어요. 막상 닥치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뭐 편안함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시대적으로 외부 환경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외부 환경, 내부 환경에서도 늘 변화가 도사리고 있고 하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그때 또 넘기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나. 또 앞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또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제 젊은이들도 그렇고 지속적인 나라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존파 그 가수로서 실존 인물을 이제 다루는 노래를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딱 한마디라면 정체성. 정체성이죠. 정체성. 지역 정체성. 예를 들어서
포지션, 네. 나는 누구인가, 채태선, 예를 들어서. 저 학생들한테 정체성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누구이고, 아버님이 누구시고, 엄마가 누구시고, 할아버님 누구시고, 할머니 누구시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는 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난 지금 무슨 학과에 누구고, 예, 그래서 이 수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 가치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많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체성, 그래서 지역 정체성, 역사적인 정체성, 예, 그게 좀 같이 합류를 하면은 좀 제 삶도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네. 나를 알고 나의 정체성, 그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쉽게 자기 그 정체성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심어주심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람 있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하기 전에 야, 우리 박수 신나게 박수 치자 하면 박수 쫙. 그래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학생들이 박수 파파파파 치게 해요. 근데 박수를 쳤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학생들이 본인이 좋은 거잖아요. 교수님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 나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중요하니까 나도 중요하고 상대방도 중요하니까 그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또 우리 학생들이 막 여기 조금씩 살짝씩 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 가면 너무너무 인사를 잘하고요. 보여요. 또 놀란 거는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인사하고 나가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중요하구나. 역시 어떻게 자연스럽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부각시키고 설명을 하는가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요즘 삶이 다 밥상머리 교육이 좀 부족한 어떤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도를 해야 되겠다.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죠. 근데 정말 정체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정체성,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나아가 국가, 우리 대한민국. 네,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뭔가 협업도 되고 화합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심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사실은 제가 활동하시면서 언제가 좀 보람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어떤 자기 개발, 자기 관리, 건강이죠.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밝은 모습을 주고 교수님 만나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많이 웃고 또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잘할 수 있다, 괜찮다, 지금 이래도 앞으로 길이 막 이렇게 널려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잘하는 학생은 또 잘해서 칭찬해주고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거를 하셨던 거를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학생들 좋아해요. 정말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처 쉬지는 이렇게 세지는 못했지만 아버님이 지금 10번도 넘게 나온 것 같죠? 그 선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신 것 같아요. 교육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이 몸은 채태선인데 마음속은 저희 아버님 이렇게 조남을 부르면서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뭐지?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의 인물을 다루면서 또 이렇게 재조명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표현을 노래로서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노래 활동, 음악 활동을 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한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만든 노래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좀 확장해서 알리고요. 또 활동 공연이라든지 또 기념 행사 때 또 참여를 해서 또 파급되게끔 알리고 또 막상 그냥 뭐 저를 알리기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식 전환이라든지 시대적으로 지금까지 대중가요라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만 있었던 걸 알았었는데 저렇게도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이죠.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그것도 제가 노래들 또 신경 써서 잘 불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어릴 때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또 살아오면서도 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 슬픔, 뭐 위안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은 또 더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게 있으면은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 역사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또 정신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래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하는 거죠. 노래로서 선조들의 힘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진짜 원혼을 살려서 노래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위에서 협력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지금 곡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도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거든요. 안용희 작곡가 선생님도 원래 이제 안중근 의사님 노래를 25년 전에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실 분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맞았다. 네, 왜냐면은 이런 노래는 사람들이 쉽게 부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게 되지 아무나 이게 가수라고 해서 하는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 부르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지?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교수님은 뜻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저는 할아버지 노래나 아버님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가슴에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가수를 소개를 할 때 뭐라 소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 손모 최태선입니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노래 좀 하면 안 좋겠냐 해서 이런 노래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도 만들어 주셨고 또 노래도 이렇게 안중근 의사님 노래도 갖고 계신 것도 저에게 이제 또 주셨고 그리고 저의 어떤 노래도 하나 또 만들어 주셨고 보고 싶은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도 실제 제 노래거든요. 제 있었던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 6살 때 제가 어릴 때 동네 우물가에서 이제 겨울에 되게 추웠거든요. 혼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물에서 예전에 시골에 그런 생각나시죠? 근데 아버님 오셔가지고 손에다가 이제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주시고는 한 번 또 아버님 안아주시고는 아버지 저 갔다 올게 해가지고 밤 됐는데 아버지 안 오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섬살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매일 울었죠. 그래서 기다림. 그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엄마도 안 계신데 또 아버지까지.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2년 지나서 이제 1학년 들어가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 8살이니까 고무신을 하나 사온 거예요. 아유. 근데 그 하늘색 고무신에 노랑 나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고무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고무신에 별 관심이 없고 아버지한테 빨리 안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무신보다 아버지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그래서 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막 부르는 이런 마지막에 토해내는 그런 노래 그리움.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움.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이런 노래 부르면은. 네, 그래서 너무 슬프게 작곡을 하면은 또 슬픈 내용을 슬프게 하면 그래서 요거를 좀 막내둥이처럼 발랄하게 네. 리듬을 그렇게 좀 만들어서 가사는 슬프지만 리듬은 약간 좀 앙증맞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래. 사실은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이렇게 저희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는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도 우리 독립운동 후손분들은 제가 3세대거든요. 그 4세대가 많아요. 근데 어쩌다 뭐 연예인들 좀 잘 되신 분도 뭐 계시지만 그 외의 분들은 대단히 척박하게 살고 있고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이제 묻혀져 있고 잊혀져 있는 후손들을 발굴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독립이 안 됐으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는 나라 사랑에 대한 인식, 의식 이런 걸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어떤 삶도 대단히 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대단한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지역 사회 또 국가 나아가 우리 전체가 뭐 니네 따지지 말고 좀 협력하고 화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세대 후세에게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살아온 그런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화합해가지고 또 지킬 수 있고 서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있다면 개인들도 참여하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길에 다들 마음을 모아서 또 지금 모았으면 좋겠고 지금 또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버님, 할아버님 때문에 누구보다 불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학교 가면 군대 갔다 온 학생들한테 아유, 난 교수님 전쟁 날까 무서워 하면은 그 학생들이 오히려 저를 막 계속 아유, 교수님 괜찮아요. 위로해주고, 그래, 나 무서워. 이렇게, 교수님, 전쟁 안 납니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서로 화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일선에서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요. 저부터도 그렇고, 또 이런데 또 알리고자 제가 이렇게 좀 나서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할 수 있게 좀 저 좀 불러주세요. 이 저희 독립운동가 선조들 그분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를 알리고자 제가 개인의 이런 게 아니고 시대적 배경의 강제징용이나 또 당시 독립운동 누군가는 나서서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 그런 정신, 그를 전체적인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또 노래 또 나오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노래 CD가 나오면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듣고 싶어요. 역시 후손답다는 생각, 그냥 한마디 후손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하고 찡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은의 해피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독립군처럼 보이나요? 독립군. 제가 이 시대에 제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또 뭡니까, 이쪽에? 이게 좀 무섭지 않나요? 이래 했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 질문. 여러분 같으면은 이 시대에,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독립운동가로 나서시겠습니까? 응? 괜찮아. 이거는 정답이 없어. 그냥 자기 자유. 아니요, 한 사람 박수 좀 쳐드리세요. 아니요. 자기 표현.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왜 아니었죠? 왜 아니었죠? 왜? 무서워서? 네. 죽을까봐. 박수 강하게, 짱, 크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도에 가서요. 우리 도에 시니어 그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이 저보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때 돌아가시면은 만세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무서워서 저 못해요. 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얘가 좀, 네. 그래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면은 고차원적인 마음의 움직임으로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어떤 영혼이나 마음이다. 그래서 나 개인을 버리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향해서 국가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자신에 대한 자기의 그 다음에 국가의 또 정체성, 존재감 이런 것들이 아주 의식이 높은 정신 상태가 독립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910년도 우리 학생들이 강제병합이 몇 년도에 됐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이 당해서 앞으로 조선, 우리말 잘 들어, 지시형으로 나갈 거야. 전체 차렷, 열중, 차렷,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죠? 그럼 학생, 청년,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무조건 그냥 들이대면 그냥 법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낮 12시에 서울 탑골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외치는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발발하기 시작이 되면서 그럼 이제 전국이 다 나간다. 모충동도 해야 된다. 했을 때 하실 분 손들어 보실까요? 모충동 서원대학교로 나서야 된다. 학생들이 무서워서 못해? 알았어. 무서워서 못한대. 아니, 너무 겁이 많네요. 우리가 다, 그죠? 저도 겁이 많고요. 예. 그래서 학살은 기본이고, 4월 말 되니까 고문, 뭐, 이렇게, 전체가 그냥 초토화된 거죠. 초토화. 여기 앉아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네. 여기 누가 뭐, 같이 커피를 챙기고, 점심을 챙기고, 짝꿍끼리 발짱 끼고, 뭐, 수업 가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연호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정통성은 3월 1일 운동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3.1 운동이 우리가 정신이 우리한테 대단한 밀접한 관계, 임시정부 수립이 되고, 그러한 중간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능욕 당하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나. 독립운동가 분들의 어떤 정신세계는 차라리 내가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나라를 구하고 죽자. 덤벼라. 나간다. 자, 이런 정신으로 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도움을 받은 미국 윌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족 자결주항이라고 해서 정신적 동기가 되게끔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뭐죠? 민족은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거. 아이, 너그 나라가 너그 마음대로 해야지 왜 남이 너그를 하노?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강조되면서 계기로 우리가 더 정신을 모아서
나라를 독립을 하는데 뭔가 힘을 합쳐서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오기까지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서. 자, 보실게요. 자나라가 이제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일단 말 쓰지 마요. 한국말, 조선말 쓰지 마요. 책 다 덮어. 그럼 우리 뭐로 말을 하죠? 일본말. 그리고 신사참배 하세요. 네. 아, 이 종교가 저기 기독교인데 없어, 어림없어. 다 덮어.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12,000명 갔죠. 파병 나갔죠. 근데 앞으로 노동자로 10만 명 간다잖아요. 여기는 몇 명인가요? 1939년 태평양 전쟁에 76만 7천 명 강제 동원돼서 전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전장에 나갑니다. 그죠?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예. 가면 사라질 걸.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공장, 광산 전 종업원의 현원을 직영화해가지고 16세에서 40세 다 모여요. 자, 공장으로 탄광으로 다 보내는 거죠. 여기 16세에서 40세 포함되시는 분 손들 보실게요. 네, 다 탄광 갑니다. 여기 다 정렬입니다. 교수님하고 저하고만 좀 살아남을, 세 분만 살아남겠네, 그죠? 한 분 더, 저쪽에 우리 선생님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뭐가 좀 바로 서고 좀 똘똘하고 그냥 팔팔하고 반짝반짝하면 다 전쟁터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압류, 철도를 넣고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한 사람을 특히나 감시를 했죠. 왜 감시를 했을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왜 감시를 하나요? 왜 예전에 양반들이 쌍놈들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불 끄세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 여파가 확장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나라 사랑의 어떤 정신이 여파가 되면서 자신들의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최대한 운동가들을 통제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판, 글, 신문 이런 것들 정보력을 다 차단하고 우리는 그냥 경찰, 헌병대들한테 아무 재판 없이 권리를 준 거죠. 길 지나가다가 칼 들이대면 그냥 재판할 수도 있고 법도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준 거죠. 그들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순사 온다 하면 울다가 그치고 우리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심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 정신 있는 사람들이 저 만주 쪽으로 이제 가서 토지를 다 뺏겼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만주 쪽에 가서 다시 또 농사 텃밭을 입어서 독립운동가들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해서 다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압록강, 두만강 쪽에 북쪽에 위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떤 군 부대들을 또 어떤 협회를 창단해가지고 여기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독립운동을 누군가는 앞에서 리더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다시 또 이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토벌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독립군을 뿌리 뽑지 않으면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독립군 토벌작전을 나서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1920년 6월에 김좌지, 홍범도 이런 장군들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위에 만주에 가서 하자. 만주에 가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위치가. 여기 봉오동 전투, 여기 봉오동, 여기 전투한데, 그 다음 여기가 청산리 전투.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위에 매미에 그죠. 그러면 여기 해서
연길, 와룡, 예, 여기 청살리, 화령, 예, 훈춘, 이게 봉오동. 예,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번지가 봉오동 80리 경고 골짜기, 사골짜기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그까지 올라와서 전투를 벌여서 또 독립운동 말살 정책에 대응을 한 거죠. 우리 군을 속이고 뭔가 전략을 짰는데 우리가 거기 속아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살리 전투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좀 역사적인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 1700만 명 인구 중에 그 200여만 명이면은 한 4.5명 중에 한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신 분, 저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같이 싸우러 나가보실게요. 예, 나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아직 미확인자가 이만큼이 되고 또 요즘에 최근에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한 거는 또 알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쌀 한 가마니 팔면은 이 총을 한 자루 살 수 있을 거예요. 쌀 한 가마니 팔면은 이 총알을 100개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그거를 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전쟁에다가 독립운동가분들은 집안의 살림을 다 전장에다가 다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보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결의의 자존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나라를 잘 지켜야 될까요? 예, 망감이 교체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중에 전남 여수시 화양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윤영수 열사님, 제가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남 여수가 바다가 3면이 쌓여 있으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으로 그 중에 주요한 인물들이 있고요. 운동 형태는 그냥 무장투쟁입니다. 맨손으로 그냥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민족 정신을 지켜내고 다 비폭력으로 그냥 무장투쟁으로. 그래서 윤영수 열사님 실제 얼굴인데요. 제가 AI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좀 생동감 있나요? 정신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윤영수 열사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윤영수 열사님은 당시에 전남 여수에서 이렇게 많은 의병활동, 또 만주로 항일운동한 사람, 또 태극기 만들다 발각되어서 또 들켜서 잡혀간 사람 태극기 만들면 안 되거든요. 또 뭐 여러 독서의 활동해도 안 돼요. 책 읽으면 안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영수 열사님이 만세 시위를 하다가 왼쪽 팔이 잘리고 오른쪽 눈이 형무소에서 실명이 됐어요. 단 몇 살? 여고 2학년입니다. 여고 2학년. 여러분보다 동생 나이죠. 동생 나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운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윤영수 열사님 한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작년에 광주 수피아여학교 명예졸업장을 받으셨어요. 박수 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5년째 돼서 작년에 2023년 그래서 수피아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명예졸업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수 독립운동의 영웅이십니다. 특히나 여성 독립운동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대단히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아주 의식이 높으신 분입니다. 특히나 나라 사랑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름이 세 개입니다. 윤형숙, 그 다음에 혈력, 또 안정력. 교수님 왜 이름이 세 개신지 아시죠? 자기 이름을 쓰면은 잡혀가니까요. 그래서 안정력, 전혀 다른 이름이죠. 예. 혈력, 어릴 때 혈력, 피를. 네, 그리고 1919년 3월 10일 여러분 리더를 하셔가지고 맨 앞에서 1000명을 리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을 하시고, 예. 그래서 문맹 계몽 운동을 31년 이상 국민의식 전환 교육 운동을 계몽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하셨을까요? 왼팔을 위에 상단이 잘리고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아 빨리 깨어나시오.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31년 동안 하셨습니다. 네, 결혼도 안 하시고. 그래서 5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좀 살펴보실까요? 자,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나의 대한민국 영원하라. 묘비에. 자, 묘비. 지금부터 조금 세부적인 거 살펴볼게요. 1900년 9월 13일 전남 여수군 화양면 창물에서 일단 산남 2년 중에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에 다니시면서 친척집 다니시면서 변유한 선교사님 집에 얹혀서 그래서 여고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수피아 여고 2학년 때 이제 무섭죠. 독립만세 3월 10일 운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헌병운도에 왼쪽 팔 위에 상단이 잘려서 팔이 저까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팔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 피가 철철 나는데 태극기를 주어가지고 다시 만세운동 하지마! 만세 부르지 마! 하는데 다시 또 조선독립만세 1000명이 조선독립만세 나를 따라와 나를 구하자 이렇게 해서 상박이 절단기가 피체가 돼가지고 또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그래서 1918년 1919년도에 수피아 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선고를 받고 군부대 추정해가지고 4년 동안 유폐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4년 동안. 그래서 전체가 다 문맹 퇴치 독립운동을 교육을 통해서 오랫동안 31년 동안 하시고 여기가 잘 보실까요? 보시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미평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10사람씩 쇠창살로 묶어가지고 과수원에 세워놓고 인민군이 살려주세요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손양원 목사님하고 총살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남북이 분단이 돼서 다시 또 같은 민족한테 총살당해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자, 그래서 3월 10일 광주 만세 운동이 뭔가 발발하게 활동을 하신 그 계기가 박예순 교사님,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됐고 3월 10일 1000명 이상이 광주 부동교 장터에 모여서 그 다음에 세면, 지산면, 양림리 장터에 전체가 면 단위로 모여가지고 태극기 없는 사람은 쌀 장수는 쌀그릇을 들고 나오고 또 장갑을 들고 나오고 모자를 들고 나와서 만세운동을 100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잡혀갔죠. 그렇습니다. 윤영수 열사님이 부동교 광주 장터에서 1000명을 리더하셔가지고 이렇게
만세 운동을 하시면서 왼쪽 팔이 잘리고 오른쪽이 눈이 형무소에서 실명이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분을 아직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분을 좀 알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본받고 또 이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이분이 나라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학생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분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맨 앞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고요. 1000명을 리드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요. 또 팔이 잘렸는데 팔을 붙잡고 태극기를 주어서 다시 만세운동을 한 것도 그 여고 2학년의 어떤 애국심이 보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영수 열사님은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계실 때 팔이 잘린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충격해가지고 또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데 1950년까지 31년 동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윤영숙 열사님도 기억을 좀 하시고, 또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또 그러한 그 정신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등불, 지금 음악이 막 나오는데요. 이게 노래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호섭 작곡가 그 아드님 이채용 작곡가님이 작곡을 하셨고요. 안용희 선생님이 편곡을 하셨습니다. 그 작곡을 이에 좀 더 다듬어서 두 분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얼굴이 좀 펴지네요. 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처음부터 펴놓고 해볼게요. 자, 2절에 여러분들 2절에 보면은 1절은 발라드고요. 2절은 윤영수 열사님 그 정신을 좀 이렇게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편곡을 했고요. 영원한 등불 하면 여러분들이 윤향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유의 등불 하면 여러분 2절에서 윤향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연습하고 이제 진짜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정신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정신이 센지 제 정신이 센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 2절에 영원한 등불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준비하실게요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영원한 등불 하면 여러분들이 목청껏 윤향수 자유의 등불 윤향수 하시는데요. 대학생인데 이거 이해하시겠죠? 연습 안 해도 나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반짝반짝 웃으셔야지 제가 노래 열심히 합니다. 네. 소리를 조금만 잠깐만요. 자, 해볼게요.
준비하세요. 일본 헌병 조카님들 그 무엇이 두려울거나 나라 없는 세상보다 외눈파리 옥상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포해 영혼으로 몸을 불살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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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그 이름을 쌓여수 숭고한 그대 동력이 영원한 불이네 끈불 그 이름을 쌓여수 숭고한 그대 동력이 영원한 불이네 끈불 준비하시고 영원한 등불 윤형수 자유의 등불 윤형수 영원한 등불 자유의 등불 윤형수 저보다 소리가 적으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어디 정신이 좀 느껴지시나요? 윤형수 열사님 정신이. 그쵸? 네. 자, 네. 그래서 열사님을 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 윤형수 열사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왼팔은 어디에? 조국을 위해. 오른 눈이 실명이 됐잖아요. 오른쪽 눈은 문맹자 퇴치를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평생을 교육을 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의식 전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중요하고요.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벌고 살아가고 꿈과 목표를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정체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희생정신 대단하죠? 희생정신, 그죠? 네, 후대에 대한 교훈이 지금 전남도에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형수 열사님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보면 직지로 있죠. 그래서 NC로 있듯이 전주에 윤형수 열사님 도로를 지금 이제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수에 기념관을 지으면 여러분들 관광 플러스 기념관도 가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평화의 메시지 이런 교훈을 한번 같이 보시고 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월 10일날 되면 여수는 이렇게 수피아여고에서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에요. 수피아여고생들이 실제 그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년 3월 1일, 3월 10일 되면 그날이 꼭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노래도 부르고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25일은 윤형수 열사님 내용으로 국회 의사당에 가서 제가 발제를 하고 왔어요. 토론회도 자주 하고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일본 헌병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서 끝까지 태극기를 불수한 그분의 꿈꾼 그분의 용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이다. 나의 조국아 영원하라. 그래서 열사님도 우리가 깊이 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수 그 종포해양공원이거든요.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그 이순신 관장에서 항상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노래로 이렇게 많이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래.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
1945년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지만 가혹한 식민지 민족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 일본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제1동포의 힘겨운 투쟁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민입니다. 올해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노래 속에 담긴 우리 동포들의 삶과 그들의 외침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배순탁 음악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음악 평론가이자 음악 작가인 배순탁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시간에는요, 가혹한 식민 통치의 피해자이자 증언자인 제1동포 여러분의 처절한 삶을 한번 들여다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 건지 노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경상북도 김천. 일제강점기 김천 지역에서 벌어진 어둡고 슬픈 역사를 들려줄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공은 서원대학교 최태성 교수. 최태성 교수는 독립운동에 인생을 바친 최무길 애국지사의 손녀인데요. 최무길 애국지사는 청산리 전투의 청년 의용군 출신으로 김천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위인입니다. 하지만 애국지사 가족들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최태성 교수의 아버지 최광발 선생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가 참 웬일가 큽니다. 저에게 큰오빠가 애기였을 때 밭에 이렇게 눕혀놓고 농사일을 가족끼리 하고 계실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통지서 보이면서 아버님을 강제징용에 착출해 가신 것입니다. 당시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1순위로 끌려가신다고 했습니다. 1943년 일본 홋카이도 탄광촌에 끌려간 최광발 선생은 약 3년간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탄광 일을 하셨고, 전염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총알에 아깝다는 식으로 해서 산채로 살아계신 채로 물속에 밀어넣었다고 화장을 했대요. 네. 다행히 살아남아 고향 땅을 밟은 최광발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요. 이 나라가 처해 있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걱정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탈피를 할까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차라리 노래라는 요소로 우리 사회에 좀 전파도 하고 이러면 제가 가수로서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아버지의 강제징용 사연을 들은 최태성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교과서 속 단어로만 인식되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노래로 알리고 있습니다. 불사 이건 또 무엇이더냐 금명코 탄광촌 이렸다 석탄채굴 막장 돌덩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로다. 일본은 왜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갔을까? 저희 할아버지는 평화동에 일본 헌병군대에 혼자 단독으로 진입하셔가지고 만세상장하셨고 봉오동 전투 다녀오셨고 청산리 전투.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저를 앉혀놓고
할아버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구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삶이 이럴까 늘 뭔가 저 자신에게 의구심이 생겼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서원대학교 와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제징용 그 사진은 앞에 앉아 계신 박영희 교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수 좀 쳐드릴까요? 그리고 강제징용 그 감천면 전체 리스트도 교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4월 5일 저녁 8시에 무서워서 만세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막걸리 한잔 하시고 한병분대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무서워서 못하니까요. 그래서 태 90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가 이렇게 새창살로 한 대 때리는 게 일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얼굴 피부를 이렇게 껍질 뺏겨가지고 실로 매달아가지고 연을 만들어서 한백을 해갖고 하면은 그게 일태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아서 나눠서 맞거든요. 90태면은 30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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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3차.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지게에 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30살에 아기 낳자마자 100일 정도 됐는데 30살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아버님하고 삼촌도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후손들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 할아버지를 알리려고 준비했는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안중근 노래도 하고 윤영수 열사님 노래도 하고 제가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1918년도에 서원대학교 와서 저희 할아버지를 대전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독립애국지사 266번 할아버지. 그래서 여기 제 이름이 여기. 그래서 가끔 현충원에 한 번씩 제가 다녀옵니다. 할아버지 잠깐 보실까요? 할아버지 보시면은 판결문 여러분 처음 보시죠? 이 판결문. 태 90태 언도받고 이렇게 4개월을 살아야 된다는 거 판결문 실제 판결문인데요. 자 할아버지고요. 박영희 교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박수 좀 쳐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업적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 봉오동 여기 일병 1920년 10월달에 일병 3,300명 대상으로 봉오동 80번 길 해가지고 봉오동 전투 가셔가지고 의용군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한자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5사람이 해석을 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몰라가지고 몇 자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몇 명, 240이면 1123명, 570이면 몇 차 돼가지고 제목을 할아버지 업적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3대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립군의 의용군이 되었습니다. 최문길 할아버지 훈천년 242명 연길년 1123 다름이 없지. 아까 앞에서 지도에서 보셨죠? 거기 할아버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요, 한이 이렇게 노래 속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쫙 나가니까 30대부터 저는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저 자신을 위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갈고 닦아서 예전에 어떤 노래가 아니고 정말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노래는 나라가 없는 하늘 담은 노래예요. 이 노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좀 담아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14곡을 이제 CD를 준비를 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요. 컴퓨터로 막 만들지 않았고요. 실제 악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만 들어도 되게 뭔가 좀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현대화해가지고 현대로 재조명을 한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예전 그대로를 가져온 게 아니고 현대화해가지고 색소폰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절절한 느낌으로 이런 노래입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을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마 니마 나라여 나라여 나의 조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 좀 같이 공감이 되시죠? 네. 여러분 나라를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자, 소리를 좀 줄이고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좀 줄이고. 저는 3대 국난으로 인해서 가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52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 강제징용에서 살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지고 20리길 나무하러 갔다 오시면 저는 이 집을 하루 종일 깃벌에서 혼자 놀면서 저녁 때 아버지가 오시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당시에 제 식단은 보리밥에 반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미역국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요. 생일을 한 번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늘 엄마 아빠 손잡고 가족끼리 놀러 가면 사람들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야. 나 이렇게 태어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아버지가 강제징용에서 바로 돌아가셨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지. 괜찮아, 괜찮아. 채태선 너는 괜찮아. 네. 언니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하고 식모살이를 갔습니다. 대구에 멀리 식모살이, 여러분들 식모살이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 집에 밥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는 일입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초등학교 5학년 언니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길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니까 언니가 식모살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니가 차려준 밥상을 놓고 아버지랑 같이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누룽지를 방바닥에 넣고 어린 누룽지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밥은 언제 먹어? 아, 누룽지 안 생길 때만. 네. 저는 나라를 지킨 최국일 할아버지의 손녀인데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어린 나이에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그저 가난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밥을 점심을 굶었습니다. 전문대학교 다닐 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밝게 그래 웃고 있죠. 근데 제 또래들은 교복을 입고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 손가락 2개가 굽어가지고 잘 안 펴집니다. 직업병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공장에 다니고 봄에서 뭐 공장에 다니고 그런 친구들, 언니들. 근데 저는 교복이 너무 입고 싶어서 교복을 사가지고 장목에 넣어놓고 한 번씩 제가 집에 쓰고 보거든요. 지금도요. 예. 근데 학교 식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민들레 홀씨가 돼서 먼 훗날에 노란 꽃이 펴서 헐헐 날았으면 좋겠다. 근데 점심 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 친구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가면서 야, 너 밥 먹었니? 하면은 근데 걔들 가는 데가 산등성이로 막 올라가는데 제가 몰래 올라가 봤어요.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식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2년제 학교인데 식당이 궁금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식당으로 살살 올라가 봤어요. 가니까 되게 언덕길에서 식판 소리가 막 나요. 전 식판을 처음 봤어요. 근데 빨간색이 깍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점심은 외로운 마음이 흐르는 슬픔이 나의 점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밥을 먹기 위해서 제가 친척집에 얹혀서 살면서 밥은 먹여준다, 잠도 재워주고, 아버지가 우리 태선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해주게 제가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창고였어요. 방이 아니고 창고였다고요. 한 평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저는 거기서 책을 놓고 나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야. 이 창고에서 불을 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장미에 있는 그 담요 그 2개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제가 2년 동안 점심을 2년 동안 굶고 창고방에서 자면서 그렇게 졸업을 해서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학생들은 소중하다. 나를 아는 학생들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소중하다. 왜? 채태선을 보니까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대하는 게 좀 다른 마음을 정성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저의 삶이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서 좀 부끄럽고 좀 쪽팔리고 좀 나는 왜 이럴까 정체성도 없이 늘 밑에서 소심하게 이렇게 있는 이 자신을 뭔가 좀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늘 글을 쓰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글을 쓰셨고, 할아버지가 학자시고 아버지가 학자시니까요. 비록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학자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학을 가르치셨고 할아버지 한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저는 그럼 어떻게 누구를 가르쳐야 되나? 저도 그걸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요. 일반적인 학생처럼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일단 가방을 옆에다가 집어 던져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간을 다녀야 되니까 회사 몰래 학교를 다니잖아요. 제 가방이 저쪽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빨리 쫓아가 이 건물을 뛰어가고 한 바퀴 돌아가고 저 가방을 가지고 아무도 안 가지고 가더라고. 그걸 들고 다시 학교로 오는 거예요. 다시 또 가고. 2년 동안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보시면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공부해가지고 역량을 키우고 재능을 키워야지 자기 삶을 밝게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진짜 절실히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학교 있을 때, 학생일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학생일 때,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자신의 짐을 기꺼이 지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후손이라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되고, 나는 키가 적어서 안 되고, 나는 영어를 몰라서 안 되고, 나는 학교를 이래 나와서 안 되고, 왜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그래서 이래서 좋다. 이런 환경이 좋고, 내가 이렇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긍정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친척분인데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경주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7,000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못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뭘 쳐다보지 말라?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 그게 오르지 못하려면 여러분 쳐다보셔야 됩니다. 에? 쳐다보셔야 됩니다. 오르지 못하려면.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요.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현재를 바꾸는 거다. 현재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독립운동 후손들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신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 국가의 후손이니까 지금까지의 후손들의 삶, 그리고 윤영수 열사님의 삶, 정신, 그 다음에 또 어떤 독립운동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지자체나 또 학교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하고 예우와 또 보존, 또 어떤 기념관이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많이 더 높이는 정신을 멀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보시면 한 학기 끝나고 여기 막 상패하고 막 준비를 했네요. 성인 학생들이요. 이게 전문대학교 학생들. 제가 이제 처음 교수로 나갔을 때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끝나고 여기 보면 다 사회인이죠. 예,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우리 천주의 하이닉스 공장에 학생들이 3교대 하면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즉 하이닉스로 수업을 나왔거든요. 예,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여기 학생들 하이닉스 학생들이고 여기는 주간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눈이 따가운데 일어나서 학교 나오잖아 월요일날. 그럼 제가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윤영수 열사 정신을 가지고 배움을 일깨워주는데 정신을 좀 더 가다듬게 해주고 여기는 여기 성인 학생들, 여기 또 야간 학생들이 성인학, 여기 다른 학교. 예. 여기는 주유소 사장님도 계시고 보험 설계사분도 계시고 또 전기공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성인 학생들이 야학에 불을 밝히는 일에 제가 앞장서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학을 가르치듯이 저는 이 시대에 한학을 가르치는 정신으로 대를 이어서 제가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이닉스, 여기 학생들이에요. 20대. 근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2-3살 많은 정도? 학생보다 교수님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쵸? 네. 이 사진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 그죠? 제일 이쁘죠, 제가요. 네. 근데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전평의 평생교육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왔을까요? 마지막에, 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예, 우리 서원대학교에 2012년도 9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한 길로, 여기는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 활동, 그리고 우리 3명 취업 다 했어요. 제가 이제 면접 보러 가가지고, 저기 오송에 회사 가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우리 학교죠,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자, 잘 맞추는, 시간 잘 맞추는 강사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건 시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1시간에 타면 1시간에 딱 맞추고 2시간에도 2시간 딱 맞추고 이게요. 이게 뭔가 딱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잘 맞아지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독립운동의 국가에 우리 처해있는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주변으로 해서 어떤 배경들 여러분들이 세밀한 거는 개별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영수 열사님 정신 대단하지 않은가요? 고2 여학생이 그죠? 새롭게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남 여수에서 많은 전국구로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교수님 이야기 하신 그 윤영수 열사 그분이시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관련된 거 내용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럽게도 가난하게 살고 뭔가 좀 허접할까 했는데 제 삶을 지금 와서 보니까 가치 있는 삶은 어려운 것을 극복을 했을 때 가장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교수님도 저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울 어떤 거기잖아요. 어려운 것을 사람이 극복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어려운 것도 굳건히 이겨내시고 또 우리 선조님들의 정신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보다 현저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긍정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활기차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대학생활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